안녕하십니까. 오늘 17일강 164회는 성공을 부르는 마법의 주문, 네, 공동 저서를 쓴 우리 8인의 작가가 있는데 6인의 낭독회를 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낭독회를 해주실 분은 첫 번째 64를 찍었다. 김희진 낭독가입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와, 네, 소리도 질러주세요. 와, 좋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는 켜시고, 마이크 다 열어놓으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안녕하세요. 김희지라고 합니다. 3월 안녕하세요. 14일이고 화이트데이네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분들로부터 많은 사랑의 표식을 받으셨으리라고 또 이미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는 낭독의 세계로 저는 작년 4월경에 들어왔어요. 아직 1년이 안 됐는데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신납니다. 거의 매일 낭독으로 시작하는 새벽부터 낭독으로 마무리하는 저녁까지 어쩌면 이렇게 즐거울 수 있을까 감탄하며 감동하면서 낭독을 생활 속에 꼭꼭 심어가고 있습니다. 낭독하면서 여러 가지 재밌는 신나는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 당연히 이 전자책을 같이 쓰게 된 것도 놀라운 경험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감사하게도 오늘 십시일강 특강을 통해서 이 책을 제가 썼던 책 중에 한 꼭지씩을 낭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낭독을 통해서 즐겁고 신나는 낭독이라는 바다에서 즐겁게 수영하시고 헤엄치시길 날개 다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64를 찍었다. 2번, 3번 측정해봐도 체중계는 주저없이 64를 보여준다. 평생 날씬했던 적은 입덧이 엄청 심했던 임신 기간 외에는 없던 나이긴 하지만 그래도 50kg 초중반에서 오가는 몸이었는데 살금살금 불어난 체중이 60조차도 훌쩍 넘겨버린 것이다. 살금살금이라 말하니 약간 뻥쟁이가 된 것 같다. 어떤 습관들로 생활하는지 스스로 잘 알면서 모른 척 하다니 뻔뻔하다. 운동 하나도 안 하고 규칙적으로 식사도 하지 않고 야식과 폭식을 종종 하고 식사 후에는 어지간하면 3분 내에 누워버리고 그러다가 그대로 잠드는 경우도 많다. 걸어 다녀야 할 거리도 차로 이동하고 대중교통 이용은 자주 회피한다. 라면이나 우동을 자주 먹고 국물 요리를 좋아한다. 물도 잘 안 마신다. 원두커피도 마시긴 하지만 커피 믹스도 즐겨 먹는다. 수면의 경우 초저녁에 잠들어서 한밤중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새벽 1시 반, 2시 또는 2시 반경 기상하는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 기지개를 켜거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맨손 체조 등을 해야지 하면서도 번번이 체조 동작을 적어둔 쪽지를 눈으로 읽는데 그치는 가상현실 운동에 머무르고 만다. 아주 이른 아침에 허기를 느껴서 밥을 먹고는 졸려서 그대로 살짝 잠드는 버릇도 있다. 30분 정도에 그치는 짧은 낮잠이 아니라 몇 시간 단위로 잠들어 버리고 말 때도 있어서 그야말로 푸진 낮잠의 세계를 영유하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늘어난 체중이 옷에서도 감지된다. 입던 패딩들은 지퍼를 채울 수가 없다. 조끼를 입으면 앞섬이 확연하게 위로 올라간다. 내복까지 입을 거 감안하고 또 타이트한 옷을 입는 게 혈액순환에 안 좋을 거라는 생각에 넉넉한 사이즈로 샀던 77 사이즈 바지는 작년과 달리 이제는 여유 없이 딱 맞는다. 배가 너무나 풍만해서 선배들이 그 아가는 도대체 언제 출산 예정인지 물어보신다. 가슴을 비롯한 상체 전반에 살이 오르니 살이 저절로 둥글게 몸에 감긴다. 마동석처럼 근육이 빵빵한 사람들의 팔이 허공에서 대롱거리듯이 내 양팔도 몸에 밀착되지 않는다. 손가락에도 살이 오는 모양인지 반지를 빼고 낄 때 낑낑거린다. 스마일 셀카 미션으로 찍는 사진에서의 내 모습은 적당히 가려지고 적당히 왜곡돼서 놀랍지 않은데 다른 사람과 같이 카메라에 잡힌 내 모습은 이 사람이 저란 말입니까? 한식하게 만든다.
앞모습도 옆모습도 뒷모습도 너무나 뚱띠하다. 무심코 있다가 긴장 없이 찍힌 사진에서는 여지없이 이중턱, 늘어진 볼살, 부풀어 오른 복부, 캐치가 될 수밖에 없다. 선배 언니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왜 자꾸 몸이 커지느냐 걱정하시고, 예전에는 지금 몸의 70% 정도의 부피였는데 왜 이렇게 살이 찐 거냐고 묻는 분도 계시다. 2021년 9월 한 달 정도 장염에 걸린 적이 있었다. 장염인 줄 모르고 뭐만 먹으니 배가 아파서 본능적으로 먹는 걸 점차 줄이며 진통제 먹으며 일주일 정도 버티다 도저히 안 돼서 병원을 갔는데 장염 진단을 받았다. 예전에도 몇 번 앓은 적 있는 장염은 고열과 복통이 심했는데 이번 장염은 열이 동반되지 않아서 장염이라 연결하지 못했었다. 주사 맞고 처방약 먹으면서 근 한 달을 매우 절식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보냈다. 그랬는데 여기저기서 예쁘다고 뭐 했냐고 왜 이리 이뻐진 거냐고 인사를 많이 들었다. 시술도 성형도 안 했는데 아 그래 살이 빠진 거구나.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라더니 정말 맞는 말인가 보다. 민감하게 느끼지 못했을지라도 그 당시 나는 가벼웠고 개운했고 즐거웠고 활기도 가득 찼다. 나에게 있는지도 몰랐던 쇄골도 발굴되었고 놀랍게도 허리 끈 묶는 옷도 가끔 입을 수 있었다. 머릿결도 찰랑거렸고 눈빛도 발랄했고 음성도 맑았다고 기억한다. 그 후 2021년 10월부터 지금까지 매우 바쁘고 거의 산만할 지경으로 지내면서 불규칙하게 먹고 잔 세월이 쌓여서 나에게 64를 선물해 주었다. 서서히 찐살이고 차곡차곡 채워온 습관들 덕분인지 갑자기 엄청나게 몸이 힘들거나 불편하진 않다. 그런데 창피하다. 그리고 죄송하다. 아름답게 창조해 주신, 귀하게 만들어 주신 몸과 마음과 영인데 내가 너무 망가뜨려서 부끄럽고 죄송하다. 살이 이렇게 쪘다는 것이 드러내는 내 생활의 방만함, 산만함, 나태함,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지 않으려고 회피하면서 늘려가기만 하는 이런저런 어젠더들. 덕분에 떨어지는 것이 명약하나 낮은 수준의 결과물들, 대강 대충 막판 몰아치기, 미루고 미루기의 연속, 알면서 실천하지 않는, 모르면서 배우려 하지 않는 대책 없는 합리화, 어리석음, 건방진, 그리고 교만을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나는 다시 새삼 청한다. 2023년엔 줄이고 비우고 움직이고 집중하는 김희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보살펴 주시길 두 손 모아 기도한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모님.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 고맙습니다. 감사,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 화이팅. 감사 화이팅! 네, 감사 화이팅. 낭독하면서 어떠셨어요? 전자책 쓰면서? 낭독 작년 4월부터 시작했던 것 같은데 뭐라 그럴까요? 한 2달은 어색했던 것 같아요. 2석 달은 굉장히 어색하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어리둥절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정말 서서히 스며들듯이 이거 재밌는데 라는 심정이 들더니 어느 날 무슨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너무 재밌어 싶었어요. 굉장히 즐겁고 신나고 낭독을 통해서 만나게 된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이 저에게 많은 에너지와 기쁨과 감사를 주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로 이제 전자책을 쓰게 됐죠. 책을 쓴다는 게 쉬운 일 아닐 거라고, 당연히 내 일이 아닐 거라고 정말 옆집 잔디 보듯이 치부했었는데 김영숙 대표님이 워낙 잘 이끌어 주시고 독려해 주시고 기쁘게 때려 주시고 그런 덕분에 다른 분들하고 같이 진도 맞추는 척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뭔가 같이 한다는 거, 데드라인을 잡아 놓고 달려간다는 것의 어떤 기쁨,
쾌감을 느낄 수 있었던 보람된 작업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하셔서 이 기쁨과 보람과 성취의 날개를 꼭 다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제 낭독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책을 썼어요. 그리고 전자책 일기로 쓸 수 있을까 하면서 8명이 모여서 시작을 했는데 모두 다 끝까지 빠짐없이 잘 글을 썼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책을 냈는데 우리 희진 대표님이 우리 희진 작가님이 제일 꼴찌로 냈어요, 사실. 그래서 야, 이걸 끌고 가야 되느냐 아니면 빼고 가야 되느냐, 네,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책이 좀 늦게 나오긴 했는데 그 덕분에 또 책이 다듬어졌어요. 네, 저는 이제 성격이 급해가지고 딱 하면은 딱 해야 되는데 이게 늦어지다 보니까 표지도 다듬어지고 속에 내용들도 다듬어지고 네,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름다운 목소리로 낭낭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 김홍미 작가님의 감동을 준 며느리에 대해서 한번 낭독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 할머니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자기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성에서 살고 있는 김홍미입니다. 김영숙 대표님을 만나서 낭독을 알게 됐고 낭독을 알게 되면서 이야기 할머니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어제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 모두 덕분입니다. 제가 낭독할 제목은 감동을 준 며느리입니다. 어린 나이에 시집온 저희 며느리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어느 날 군대에 있는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 사고 쳤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군대에서 사고란 어떤 것일까? 생각하고 있는데 미영이가 임신을 했다고 해요. 이건 또 무슨 상황일까? 미영이는 아들의 1년 후배인 여자친구입니다. 무슨 말이니? 아들이 말을 못하고 있기에 제가 말했지요. 그래, 엄마가 내 숭어기 아줌마한테 계시는 편하게 가니까 갔다 와서 이야기하자. 며 전화를 내려놓았어요. 여행 중에 전화를 받아서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어요. 친구하고 의논을 했더니 친구가 하는 말은 아직 어린데 여자의 앞날 가로막지 말고 잘 해결하라고 했어요. 네가 딸이 없어서 모른다며 그 말을 듣고 과연 그게 맞을까? 그런데 어떻게 말하지? 여행도 재미없고 머릿속이 복잡하기만 했지요. 집으로 돌아와 미영이를 만났어요. 미영아, 어떻게 하기로 했니? 그랬더니 미영이 말이 오빠랑 의논을 했는데 아이를 없애면 벌을 받을 것 같아요. 라고 하네요. 그럼 엄마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엄마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급하게 날을 잡고 아들 군대에 있을 때 결혼식을 하고 같이 살았어요. 아들 말이 며느리 혼자 있게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5년을 살다 분가를 했죠. 그때 며느리 나이가 20살, 21살에 첫 손주를 낳아준 복덩이 납니다. 미영이가 온 이후 웃음꽃이 피었고 손주 재롱에 즐거운 나날을 보내던 중 친정 엄마가 의식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 집으로 모시고 와 살려낸 것도 며느리와 손주 덕분이었어요. 혼자 사시는 엄마가 제대로 드시질 못해 저혈당이 오신 거였어요. 저는 출근을 해야 되고 며느리가 수발을 들고 말동무하니 잘 드시고 하니 금방 회복이 되셨어요. 그 어린 나이에 할머니하고도 얼마나 소통이 잘 되는지 제가 모르는 엄마의 먼 친척들 이야기까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손주는 어려서부터 말을 참 잘했어요. 꼭 존댓말을 했어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며느리가 존대를 해서 그랬나? 지금도 예의가 바르고 잘 자라고 있어요. 그 손주가 중학교 2학년 올라가네요.
2018년 1월에 친정엄마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2021년 8월 19일 회사에 출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르르 캉 하는 소리가 들려 변압기가 터졌나 했어요. 그날 날씨가 비가 왔고 어두컴컴했어요. 그런데 저희 공장 폭발 소리였어요. 화재가 난 거죠. 가슴이 철렁했어요. 공장에서 같이 일하던 저희 작은 아들이 큰 화상을 입었어요. 하늘이 무너진 듯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요. 70% 이상의 화상, 생명의 위험이 있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해도 저는 아니야, 우리 아들은 살 수 있어 하며 기적을 바랬어요. 하루하루를 기적을 바라며 아이고 또 눈물이 나네요. 병원에 입원한 아들을 매일 보러 병원에 다녔지요. 그런데 결국 아들은 이기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아들이 하늘나라로 떠난 지 1년이 지나고 이번 구정 면제 때 며느리가 말하는 거예요. 친정아버지 차례를 지내면서 저희 작은 아들 밥도 같이 놓고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며느리가 작은 아들 제사도 자기가 지내겠다고 어머니 생각은 어떠시냐고 물었어요. 눈물부터 났어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동이었어요. 요즘 젊은 아이들은 서로 안 하라고 한다던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려고 하니 감동 아니겠어요? 고맙다 미영아. 이렇게 마음도 예쁘고 얼굴도 예쁜 며느리는 두 아들의 엄마입니다. 사우나도 같이 다니며 세심하게 저를 살피는 그런 며느리, 딸 같은 며느리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친정엄마가 살아계실 때 저한테 하시던 말이 생각나네요. 엄마한테는 딸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저보고도 딸 하나 더 낳으라고 아니면 딸을 입양해도 좋다고 했던 그 말이 생각났어요. 그런데 며느리도 딸이 없네요. 미영아, 우리 딸 없어도 서로 의지하며 잘 살자. 우리 집에 시집 와줘서 고마워. 사랑한다.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가슴속이 가슴이 뭉클하고 화이팅. 눈물 나네요. 아유, 괜히 네. 이거를 읽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다가 그래도 그냥 용기 내서 읽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화이팅. 감사, 파이팅. 아이고, 또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읽어주시니까 우리의 마음이 뭉클해지네요. 이것을 네. 만약에 묵독으로 읽었다면 우리가 느끼지 못할 거잖아요. 근데 낭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낭독은 이렇게 오감을 자극해서 사람의 마음을 훔친답니다. 우리 주영 작가님, 이 머리만 보이면 어쩝니까? 네, 우리 홍밀 작가님, 네, 힘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네, 산드라. 지금은 회사 생활을 하면서 낭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렸을 때의 그 아나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고군분투하면서 네, 워라밸을 하고 있죠. 낭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지금 낭독해야 되는데 김홍미 대표님 사연 때문에 네. 좀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이게 묵독으로는 느낄 수 없는 낭독의 효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낭독이 될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시작은 해보겠습니다. 중간에 조금 울먹거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일단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부모님 세 아이와 함께 전라도 광주에 살고 있는 좀 전에 소개받은 산드라입니다. 한 직장에서 25년째 근무 중이고요. 매월 꼬박꼬박 주는 월급에 안주하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22년부터는 어떤 저의 세컨드 라이프에 대한 고민과 나의 꿈을 찾다가 낭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낭독을 통해서 어떤 행복함 그리고 설렘을 느꼈고요. 이렇게 전자책 작가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자책이 발간되기까지 정말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은 1인입니다. 그래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낭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읽을 곳은 지금은 낭독 시대, 목소리 시대입니다. 낭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낭독 시대, 목소리 시대.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수업 시간에 교과서를 돌아가며 1페이지씩 읽거나 한 아이가 발음이 틀리기 전까지 계속 읽는 시간이 많았다. 어느 날은 내가 책을 읽는데 또렷한 발음으로 카랑한 목소리를 내며 계속 읽어내려가자 선생님은 진이는 아나운서해도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하지만 그때는 꿈에 대해 깊이 생각할 때도 아니고 그저 칭찬으로 들었다. 고등학교 때의 일이다. 선생님께서 전교생이 모이는 자리에 사회를 보라고 하시는 것이다. 그때는 선생님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숫기도 없는 나이기에 자신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그렇게 나의 꿈은 허무하게 세상에 흩날리듯 사라졌다. 그때는 몰랐었다. 그게 나의 꿈이라는 것을. 2022년 어느 날 나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다. 우연한 기회에 지인이 낭독을 배워볼 생각 없냐고 물어보았다. 그 시기는 낭독에 관해 관심을 두고 여기저기 검색해 보았던 시점이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곳이 있어 선택도 쉽지 않아 잠시 손 놓고 있었다. 그러던 중 나의 마음이 어떻게 닿았을까? 간절히 바라면 우주는 나의 편에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창조하게 된다. 때마침 기회가 생겼다. 십시일강 김영숙 대표의 낭독 자격증 과정 모집이 있어서 신청하게 되었다. 강의가 시작되기 전 기다림 속에서 나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다. 수업 내내 나는 내가 아나운서의 꿈을 간직했던 그 어린 시절의 꿈을 이렇게 낭독을 통해 이루게 되어서 기뻤다. 낭독 지도사 자격까지 모든 수업이 끝난 후 한국 디지털 낭독협회 주관 낭디꿈 제1의 낭독회가 열렸다. 나는 당연히 참가하게 되었다. 낭독회에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차고 그때의 설렘이란 낭독을 준비하고 연습하고 참여하는 순간들이 한편의 영화 같았다. 낭독회에 참가하기 위해 광주에서 서울까지 가는 KTX 열차를 탔다. 열차 안에서 나의 가슴의 떨림과 두근거림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새로운 시작의 떨림일까? 아니면 내가 돌아 어렵게 찾은 나의 꿈이라 그랬던 것일까? 그 감정에 대해 한동안 헷갈렸다. 하지만 이제는 또렷하게 보인다. 목소리로 표현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다. 낭디꿈 1회 낭독회에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읽어내려간 시 한 구절이 통했는지 당당히 대상을 거머쥐었다. 내가 낭독회에 참여한 날은 쌍둥이의 생일이었다. 아이들을 축하해주기 위해 휴무를 잡았는데 하필이면 낭독회와 겹치는 날이었다. 막내는 엄마가 당연히 함께 있을 거라 좋아하면서 생일날만을 고대하고 있었다. 그 마음을 알기에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고 며칠을 미루다가 말을 했다. 막내는 내가 예상한 대로였다. 서럽게 울면서 처음에는 강하게 거부하다가 분위기를 파악했는지 애절하게 애원하면서 안 가면 안 되냐고 묻는다. 나에게 기회가 찾아왔는데 철없던 시절처럼 허무하게 놓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나는 막내를 설득해 시간을 최대한 당겨보았다. 오후 시간은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약속했다. 나는 아이와의 약속을 위해 KTX 시간도 점검하고 빡빡하게 하루의 일정을 계획하였다. 새벽 기차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가슴 한쪽에 아이에 대한 짠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날 하루는 또 내가 새롭게 도전하는 날이기도 하는 날이어서 만감이 교차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쌍둥이 생일날을 위해 사두었던 이벤트 풍선 20개를 불어서 준비해놓고 부랴부랴 KTX 열차에 올라탔던 그날. 정말 운 좋게도 낭디꿈 제1의 낭독회 대상을 받았다. 그 순간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낭독회 참석을 결정한 이후부터 설렘 속에 기다렸던 시간. 낭독을 위해 아이의 생일 파티마저 미루던 나의 열정에 대한 보상을 주신 걸까? 감사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낭독은 나의 삶에 빼놓을 수 없는 친구라는 것을 또 한 번 깨달았다. 나는 어렸을 때 사람들 앞에 서면 긴장되고 목소리 떨림이 심했다. 얼마나 떨림이 있으면 나중에는 내가 들어도 우는 것인지 말하는 것인지 숨이 찰 정도의 떨림이었다. 그때는 원인도 모르고 다들 그렇게 떨릴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낭독을 배우고 나니 원인도 해결책도 있었다. 사람은 모름지기 배워야 산다.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이다.
낭독에서는 호흡법이 중요하다. 나는 평소에 흉식호흡을 했다. 지금까지는 복식호흡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말을 할 때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갔다. 특히나 기계음을 싫어해서 육속으로 하다 보니 짧은 시간이라도 큰 목소리로 이야기할 때면 목소리가 금방 쉬기 시작했다. 성인이 됐을 때는 직장 내에서 말로 인해 스트레스도 받았다. 장시간 하는 것도 아닌데 목이 빨리 쉬었다. 그러다 보니 호흡도 짧아지고 전달력도 약해지는 건 당연하다. 호흡이 이렇게 얼마나 중요한지 나는 낭독회 날 깨달았다. 복식호흡을 위한 풍선 불기가 신의 한 수였다. 풍선을 불 때는 기차 시간도 촉박해서 그냥 둘까 하는 생각도 잠시 했지만 기뻐할 아이들을 위해 이벤트 풍선 20개로 벽면에 부착할 글자 퍼즐을 맞춘 것이다. 그 효과였을까? 충분한 복식호흡을 통해 낭독회에 임한 나의 발성, 호흡은 다듬어졌고 나의 목소리도 안정감을 찾았던 것 같다. 그 덕분에 나는 행운을 잡았다. 우리가 기초 체력을 다지기 위해 운동을 하는 것처럼 목소리도 낭독을 통해 단련시킬 수 있다. 목소리 근육을 키우는 법으로 첫째, 스트레칭을 한다. 경직되고 긴장된 근육들을 풀어준다. 둘째, 복식호흡을 한다. 복식호흡을 통해 충분한 호흡을 만들어낸다. 셋째, 발음 연습을 한다. 모음과 자음의 정확한 발음을 구사한다면 청취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능력이 생긴다. 이것은 꾸준한 연습을 통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다. 대다수 사람은 목소리는 타고난 것이라고 말한다. 말하는 것도 특별한 능력처럼 받아들이게 된다. 그래서 결국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금은 목소리 시대라고 한다. 누구든 목소리로 꿈을 펼치는 시대가 왔다. 주저하지 말고 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듣는 게 중요하다. 처음에 낭독을 시작할 때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며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목소리가 되고 싶다는 꿈을 밝혔다. 하지만 지금은 낭독은 나의 삶이고 행복이 되었다. 요즘 나는 책을 한 구절 한 구절 낭독할 때마다 그 소리에 빠져들기도 하고 때론 글귀 하나에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묵독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감정이라고 생각한다. 낭독을 통해 듣는 나의 목소리는 잠들어 있던 뇌를 깨우고 나의 오감을 살아 움직이게 한다. 이제는 1인 미디어 시대이다. 나의 목소리로 꿈을 꾸고 희망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어 나의 세컨드 라이프를 살아가고 싶다. 이상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시작부터 너무 울컥해가지고 목소리에 좀 아, 떨림도 있고. 네, 너무 잘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네네, 말씀해 주세요. 낭독을 하면서 공동저서로 전자책까지 발간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뭐 글을 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일인입니다. 근데 뭐 글을 좋아한 것도 글쓰기에 뭐 재주가 있는 사람도 아니었는데요. 낭독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글쓰기 연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영숙 대표님께서 항상 강의하실 때마다 항상 한 줄이라도 이렇게 글을 한번 써보라고, 그리고 소감을 또 말씀해 보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게 하루하루 쌓여가면서 글에 대한 연습이 되지 않았나. 그러면서 이제 김영숙 대표님의 또 주관으로 글쓰기까지 공동 저서까지 만들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다 차려놓은 밥상에 정말 숟가락만 얹음, 정말 죄송하기도 하고 또 바쁘다는 핑계로 그랬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 자리에 그렇게 함께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고요. 항상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일에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파이팅. 감사 우리, 파이팅. 네, 진희 작가님, 네, 여러분 들으면서 마음이 어떠셨나요? 짠하셨나요? 아이들 쌍둥이 생일날 또 띄워놓고 오는 엄마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낭독회 참여는 해야 되겠고, 아이들은 울고 불고 생일을 같이 보내고 싶은데, 이거, 네. 그리고 그 풍선이 일반 풍선이 아니지 않나요? 그럼 어떻게 입으로 20개를 불러? 그러니까 대상을 차지하죠. 심사위원들이 하나같이 다 첫 번째로 네 대상 완전 예 정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양반 분주하니까 귀 기울여서 들을 수가 없었는데
뭐죠? 만장일치로 대상 이렇게 됐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홍미 작가님, 네, 네. 다음에는 네, 저 차례인데 저를 좀 소개를 해주세요. 제일 먼저 네, 해서 15일 14시간 것 같아요. 대표시고 우리 저희를 낭독으로 깨우쳐 주셨고 항상 주고 또 줘도 모자르게끔 많이 베푸시려고 하시는 우리 김영숙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많은 박수 부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성공을 부르는 마법의 주문 책을 공저를 하게 되었는데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낭독을 하고 공저를 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일단 제 책쓰기를 배웠으니까 한번 해보자 하고서 시작을 했는데 이 8분이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저는 왜 여기 김희진 대표님이 여기에 나오고 제 얼굴은 안 나올까요? 네,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한번 웃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하하하. 아하하하하. 네, 오늘의 주제는 행복해지고 싶다면 웃어라입니다. 제가 낭독 자격증을 좀 오기를 시작하면서 임정순 성우님이 계세요. 그분이 선글라스를 쓰고 이게 웃으면서 사진을 찍어서 매일 올려주는데 제가 좀 넉다운 될 때 있잖아요. 그때 보니까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 웃음을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표정은 내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봅니다. 내가 웃어야 하는 거죠. 김영숙과 함께 신나게 낭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웃어라. 웃으면 복이 굴러 들어온다. 웃어야 행복해진다. 자신의 표정을 바라보자. 웃고 있는 상이 아름답지 않은가?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도 잘 웃고 상냥하면 호감형이지만 매사에 짜증스럽고 불만 가득한 태도라면 누가 봐도 비호감이다. 인생은 마인드 컨트롤 싸움이다. 우리의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 웃으면 진짜 웃을 일이 생기고 찡그리면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러니 이제부터 억지로라도 웃어보자. 웃음은 만병통치약이다. 여러분 한번 웃어보세요. 갑자기 웃으려면 힘들죠? 엄마라는 단어만큼 가슴 먹먹해지는 단어가 또 있을까? 평생 곁에 있을 줄 알았던 존재가 어느새 세월 앞에 주름진 얼굴로 서 있다. 이제는 힘없이 떨리는 목소리로 날 부른다. 가끔은 아픔이 섞인 목소리로 세상 모든 짐을 짊어진 듯한 표정을 짓는다. 엄마에게서 눈을 뗄 수 없는 이유다. 엄마를 끝까지 지키고 싶은 나의 마음이다. 엄마라는 이름을 불러본다. 어느 날부터 엄마라는 단어 앞에 자꾸 눈물이 났다. 목 끝까지 차오른 울음을 간신히 참아낸다. 엄마는 왜 엄마가 되었을까? 나는 왜 엄마가 되었을까? 시간이 흐를수록 엄마가 보고 싶다. 달려가서 안아주고 싶다. 엄마와의 추억이 적다. 엄마와 보낸 시간보다 떨어져서 보낸 시간이 더 많다. 엄마와의 추억이 생각나는 것은 내가 늙어가고 있다는 것일까? 아니면 엄마와 헤어질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일까? 엄마를 생각하면 눈물이 먼저 나온다. 엄마의 살아온 삶을 알고 있기 때문일까? 엄마에게 미안해서일까? 나는 엄마에게 왜 잘해주지 못했을까? 엄마는 나를 만날 때 이야기해 주는 게 있다. 서울 가서 직장 생활을 하길래 엄청 똑똑한 줄 알았어. 헛똑똑이야. 엄마가 생각하는 난 똑똑하지 못했다. 엄마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서울 생활 20년이 넘었다.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리석게 살 때가 있다. 엄마,
나 힘들어. 엄마도 힘들지? 말을 한 번도 하지 못했다. 엄마는 알고 있었다. 내가 서울에 살면서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래서인지 힘들면 내려오라고 말했다. 힘들어도 내색을 하지 않았다. 때로는 울면서 엄마를 생각했다. 큰딸을 믿고 있는 엄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아파도 아프다고 말을 못했다. 강한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다.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 걱정하느라 한숨도 못 자는 것을 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에 보답하고 싶어서 지금도 애쓰고 있다. 엄마와 즐겁게 지냈던 기억에 남을 추억이 적다. 고등학교를 기숙사에서 보냈다. 중학교는 시골에서 아버지와 보냈다. 엄마는 동생들과 오빠와 대전 시내에서 살았다. 엄마는 시골에 일하러 오거나 대전에 가야 만날 수 있었다.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을 지금도 할애하지 못하고 있다.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말이다. 엄마는 평생 내 곁에 있을 것이라 착각하고 산다. 엄마는 매 행복을 주신다며 웃어야지. 그러니까요. 매 순간마다 생각나는 것은 엄마다. 엄마의 잔소리가 그립다. 만나면 어린아이처럼 대하는 게 싫어서 큰 소리가 오간다. 뒤돌아서면 후회한다. 엄마는 일일이 당신의 손길이 닿기를 원한다. 자식들은 노무의 손길을 거부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엄마는 지치지 않나 보다. 코로나 조심해라. 위험하다. 마스크 써라. 거기 가지 마라. 밖에 나가지 말고 집에 있어. 걱정과 염려가 끊이지 않는다. 엄마가 해맑게 웃는 모습이 언제였던가? 웃는 모습을 언제 보았던가? 왜 웃게 하지 못했는가? 엄마의 웃음소리를 듣고 싶다. 엄마는 웃는 날보다 우는 날이 더 많았다. 왜 슬픈 날이 더 많았을까? 우리 엄마의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진 지 오래다. 내가 웃는 모습을 못 보았기 때문일까?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야 복이 따라온다. 엄마는 80년을 살면서 몇 년이나 웃고 살았을까? 웃을 일이 없다고 하지 말고 웃을 일을 만들지 왜 안 만들었을까? 삶은 내가 창조해 나가는 것이다. 삶의 흐름을 어떻게 잡고 가느냐에 따라 방향이 만들어진다. 순풍에 돛을 달고 가느냐, 역풍에 돛을 달고 가느냐는 자기 마음에 달려있다. 자기 마음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저자가 경험한 바로는 많이 웃는 것이다. 표정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나의 표정이 자연스럽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나의 이 무표정한 모습을 바꿀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다. 표정이 스펙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표정을 바꾸기 위해 내가 실행한 것은 스마일 셀카였다. 2020년 낭독 독서 모임의 미션으로 적용했다. 함께하는 성우들은 어색해했다. 나도 어색했다. 지금도 어색하다. 스마트폰 작은 렌즈로 나를 담아내는 것이 쑥스러웠다. 스마트폰보다 커다란 신체를 가지고 있는데 왜 스마트폰 앞에서는 작아지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예쁘게 촬영할 수 있을까 고민이 시작되었다. 핸드폰에 장착되어 있는 카메라로 찍으니 얼굴에 표정과 주름이 다 보였다. 나도 늙어가는 모습이 싫은데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싫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얼굴을 10년 젊게 해주는 앱을 구글 플레이에서 설치했다. B612를 이용해서 촬영을 한다. 이 앱은 눈, 코, 입, 주름, 미백, 쌍꺼풀, 마스카라, 립스틱 등 다양하게 원하는 화장을 세팅해 놓으면 그 상태로 촬영해 준다. 10년은 젊어 보인다. 주름살은 나이 먹은 사람들의 고민이다. 디지털의 놀라운 기술에 감사하다. 미술 셀카를 촬영하면서 나의 표정이 놀랍게 변해갔다. 시무룩한 표정에서 밝은 표정으로 변했다. 예쁘지 않던 나의 조각들이 사랑스럽게 변해가는 것을 보고 놀랐다. 낭독 독서 모임에서 미술 셀카 미션을 진행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한다. 처음에 어색해서 싫어했지만 적응하니 좋아한다.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셀카를 촬영하며 셀프 대화를 나누어 보자.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어 한다. 웃는 얼굴일 때 더 예뻐 보인다. 무표정한 얼굴보다는 환하게 웃는 얼굴이 보기 좋다. 남들 앞에서는 억지로 웃어야 할 때도 있다. 그럴 때면 참 힘들다. 사실 난 원래 잘 웃지 않았다. 낭독하면서 억지로 웃어보기로 했다. 웃고 싶지 않은 날도 많았지만 일부러 웃었다. 웃다 보니 진짜 웃게 되었다. 웃는 얼굴도 연습이 필요하다. 눈웃음부터 입꼬리, 박장대소하는 웃음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다. 웃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지금 소리내어 헛웃음이라도 웃어보자. 몸과 마음이 행복해한다. 표정은 사람의 마음을 읽게 한다. 건강하게 사는 방법은 밝게 사는 것이다. 웃으면 건강해진다. 웃는 사람에게 복이 굴러들어온다. 웃음은 행복의 원천이다. 미소는 행운을 부르는 마법의 도구다. 낭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저 혼자 읽을 때는 이게 목독으로 읽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없었는데 제가 낭독을 하면서 읽다 보니까 저 스스로 다른 사람이 올리는 게 아니라 제 글을 제가 낭독해 하면서도 이렇게 눈물이 저도 모르게 나잖아요. 그래서 낭독은 이 사람의 마음을 관찰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 오감을 자극해서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게 만들어요. 가장 자기 자신, 내가 우울증이 있다. 낭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집중력, 기억력이 안 좋아서 어떻게 하면 나를 성장시킬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다면 소리내어 한번 낭독을 해보세요. 나 스스로 자가치유가 일어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5번째 낭독가는요. 빨간 옷을 입고 오신 우리 황주영 작가님인데요. 지금 화면에 너무 젊어 보이지 않으시나요? 60이 넘었어요. 60대예요. 그런데도 이 폴댄스 기둥 하나에 매달려서 네, 폴댄스를 하고 계세요.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TV 프로그램에도 많이 출연하셨어요. 그리고 또 낭독가로서 또 이야기 할머니도 도전을 올해부터 하셔가지고 네, 노 준비를 하고 계시죠. 우리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성공을 부르는 마법의 주문 공동 저서에 동참하게 되어서 전자책까지 발간하게 된 황주영입니다. 여기 화면을 저는 조금 더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부담상. 저는 SNS에서 포랄메티브로 방금 소개받은 것처럼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도래 후 온라인 세계에 입성을 하고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삶으로 책을 낭독하게 되어서 꿈을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세상에 그 오디오 크리에이터로도 활동하고 팟빵이나 이런 곳에
폴할매의 책 속으로를 올리고 있고 폴 댄스 운동과 함께 책 낭독으로 일상을 채우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가 쓴 내용 중에 얼굴이라는 것에 대해서 읽으려고 하고요. 아까 김영숙 대표님이 엄마를 읽을 때 무엇보다도 막 울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엄마 얘기는 이따가 좀 하고 엄마를 요양원 보낸 지 지금 15일이 한 달이 되기 때문에 울지 않으려고 많이 했는데 네, 근데 저는 얼굴이 엄마를 많이 닮았습니다. 제목은 이것이 나였고 여전히 나일 것이다. 얼굴이라는 주제가 떨어졌다. 주제를 받고 무엇을 어떻게 써내려야 할지 잠시 막막했다. 어릴 때부터 얼굴 이마에 주름이 있었다. 살아오면서 세로로진 주름보다 가로로진 주름이 좋은 거라는 깨달음이 있었다. 양 미간의 세로의 주름은 인상을 써서 생긴 것이고 눈가 가장자리의 가로의 주름은 웃어서 생긴 주름이다. 내 얼굴을 보면 가로로 생긴 주름이 90% 이상이다. 난 그 주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얼굴 주름에 속상해하지 않았다. 힘겨움 속에서도 웃어내왔던 삶을 가로주름이 대신 얘기해 주었기 때문이다. 나의 외형적인 차림새는 넉넉지 않은 형편에 잘 차려입지 않은 아줌마의 모습이다. 상황에 맞게, 형편에 맞게 나를 치장했다. 1,000원짜리 스카프여도 내 몸에 와서는 10,000원이 되어 보이는 태가 있었다. 감사한 일이었다. 코로나가 온 이후 제대로 된 옷 한 벌을 사입지 않았다. 큰 돈을 내보낼 여유가 아니지 않나? 우울증 걸리지 않고 살아낸 나를 오히려 칭찬한다. 내겐 주름만큼이란 자랑스럽게 얻어진 터득된 자존감이 있다. 겉옷을 벗어낸 순간 일터에서는 당당한 자존감의 나를 세운 할머니 요가 강사이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요가로 다듬어진 몸으로 20년 차의 경력의 까랑까랑함이 물고기가 물 만난 듯이 수업 장소에서 펼쳐진다. 회원들이 멋있으세요 라고 해주시는 말에 감사함을 가지고 또 가로 주름을 만든다. 나는 돌출입이다. 돌출입은 외할아버지가 그렇고 엄마가 좀 그렇고 내가 더 돌출입이고 내 자녀들 중에도 돌출입인 아이가 있고 나의 손녀까지도 약간 그리 보인다. 무서운 유전자다. 결혼 전 나는 돌출입 때문에 떨어진 자신감 구덩이에 꽉 붙잡혀 있었다. 선을 볼 때마다 돌출입을 어찌해야 할지 불편한 진실이었다. 결혼 후에도 장소에 따라 불편함은 여전했다. 불편한 진실이 나와 딱 붙어 다녔다. 입 다물고 무표정하게 있으면 정말 화난 사람 같다. 오래전이라 제목은 기억나지 않지만 강의를 들은 것이 한 번씩 올라와 나를 붙잡아 줬다. 그 강의 결론은 이거다. 나의 돌출입에 입 다물고 힘겨워 작아지지 말고 웃어서 입꼬리가 올라가게 해라. 좋은 해석으로 못 박아왔다. 그 말은 내 머리에서 뾰롱뾰롱 사르르 나를 희석해 줬다. 그래, 웃어서 내 입꼬리를 올리고 웃는 얼굴이 되자. 그렇게 살아왔다. 난 웃는 인상의 얼굴이 되었다. 그랬다. 나의 얼굴엔 20년 차 요가 강사라는 직업이 준 안정감이 또 더해졌다. 젊은 나를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살아내다 보니 얼굴이 웃는 상으로 편안함이 묻어나 있다. 느린 티칭, 구석구석
경락을 자극해 각 장부가 주는 장점을 내 몸에 얼굴에 새기게 되었다. 다듬어진 몸은 나를 생동감 있게 순수한 감정이 배어지게 했다. 며칠 전에도 요가 수업이 끝나고 전 제일이 좋아요. 순수하게 내가 가진 것을 알고 있는 것을 다 퍼뜨리면 되는 일이라서요. 라고 연말에 마지막 날 수업에 회원들에게 전했다. 나의 얼굴의 주름은 나의 마음이 만들어낸 계급장이다. 며칠 전 작은 딸내 아가들 하교를 갑자기 돕게 되었다. 아가들이 방과 후 도예 공방에 가서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고 색을 칠하고 하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이미 그곳에 와 있던 어른 여자 한 분이 외할머니셔요? 예쁘시네요. 라고 말을 건네왔다. 어머, 감사합니다. 라고 답했다. 누가 예쁘다고 해주면 빼지 않고 감사하다고 얼른 답한다. 오, 내가 아직도 예쁘다는 말을 듣는구나 생각하게 되고 감사했다. 돌출입도 얼굴의 가로주름도 나이 들어가는 나를 인상이 좋으세요 라는 말을 듣는 쪽으로 데려다 놨구나. 그건 뭘까? 삶에서 저축된 밝은 표정, 긍정적인 마음, 순수함 등이 더 맑은 정신 연령에서 각인된 결과물이라고 느낀다. 감사한 일이다. 며칠 전 노모가 다니시는 주간보호센터에 어르신들에게 실버 요가 스트레칭 수업을 간 날이다. 남자 선생님이 다가와 따뜻한 물 한 잔을 주시며 노모 얘기를 해주셨다. 어르신이 덕스럽게 생기셨잖아요. 남이 볼 때 그렇게 비쳐 보이는 것이 노모의 몸에 배어 있나 보다. 내 엄마여도 나도 자세히 모르는 것이 밖에서 남의 눈에 그렇게 나타나는구나 느꼈다. 치매 노모는 현실과 망상을 버무려 망가지고 있는데도 덕스럽게 보이는 그것은 놓지 않으셨나 보다. 아니, 몸에 배어 있는 거라 생각된다. 나와 엄마는 멀리서 봐도 한눈에 모녀지간임을 알아차리게 내가 엄마의 얼굴을 따라가고 있다. 나의 노모가 덕스럽다는 평을 받듯이 나 역시 내 얼굴에 덕을 입히는 삶을 엮어야겠다. 욕심은 얼굴에도 나타날 수 있는데 선한 얼굴과 덕스러움이 얼굴에서 티가 팍팍 나게 퍼주는 삶을 실천하는 여자, 사람, 할미로 살아가야겠다. 나의 얼굴이 벌써 좋아한다. 얼굴이 그런 주름을 만들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나 보다. 오늘도 감사한 날이다. 루이스 헤이의 나를 치유하는 생각이 내 얼굴에 내려앉아 편안하게 적어본다. 자신이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편안히 바라보아요. 한 해 한 해가 소중하며 시간이 흐르면서 비로소 맛보게 되는 특별한 기쁨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어린 것만큼이나 특별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나이 드는 일을 너무나 두려워하면서 나이 들미 끔찍한 일인 것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나이 드는 것은 평범하고 자연스럽기만 한 일입니다. 나는 앞으로 다가올 모든 나이를 기대하고 기다릴 것이다. 나는 앞으로 몇 살이 되건 그 나이에 나를 깊이 사랑할 것이다. 몇 살이든 주름이 많건 나는 항상 완벽한 얼굴이다. 감사하다. 얼굴에서 나를 세우기까지 나이와 세월이 있었다. 여전히 내게서부터 나를 알리는 것이 또 있다. 목소리.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엄마랑 많이 닮았어요. 지금 엄마 오늘도 보고 왔는데
가로형, 이렇게 세로형으로 빠샥 마른 얼굴, 살이 많이 빠졌죠, 엄마가. 그냥 거기 노치원이, 아니, 그 요양원이 이제 당신 집인 줄 알고, 이제 체념, 그냥 받아들이셨고, 일요일 날 갔을 때는 안 울었는데, 오늘은 막 또 울으시더라고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얼굴이 많이 이렇게 변형되어져 가고, 그 책 내용이 얼굴이었는데 많이 변형되어 가고, 그래도 엄마처럼 그렇게 덕스러워 보이는 그런 사람으로 점점 삶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에는 운동만이 아니라 책을 낭독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이렇게 머리, 마음 이런 것들이 비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곳이 채워져서, 그래서 삶에 웃는 얼굴, 평안해 보이는 얼굴, 네, 덕스러운 얼굴, 그런 삶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낭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아직 많이 부족한데 김영숙 대표님이 또 이런 기회를 또 만들어 주셔서 동참하게 되고, 또 전자책이라는 거를 또 처음 내보게 되고요. 또 저는 올해 10권은 써야지 전자책, 이렇게 또 목표를 더 가지고 있고, 지금 김영숙 대표님하고 2번째 또 들어갔습니다. 감사하고 계속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가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낭독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엄마가 또 요양원에 계시는데 제가 또 엄마 얘기를 하면서 또 눈물을 흘려가지고 또 얼마나 또 참고 계셨을까. 다음에 해야 되는데. 아유, 네, 송구합니다. 저도 서울에 있고 엄마가 대전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픈데도 자주 못 가서 늘 미안할 뿐이죠. 원래 살아계셨을 때 많이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게 먹고 살기가 바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주 못 가서 참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낭독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울린다니까요. 이러니 회복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이 아무리 힘들어도 회복이 잘 돼요. 그리고 이번 차례는 이제 마지막 순서예요. 우리가 이제 8명에서 책을 썼는데 2명은 아프고 또 집안에 행사가 있어서 참여를 못했고, 마지막 6번째, 6번째 우리가 마법을 부르는 성공의 주문에서 RAS였잖아요. 네, 그 RAS 이렇게 제목을 정하신 우리 엄마 꿈 메신저, 새아이의 엄마이기도 하고, 또 엄마로서 또 자식이 아파서 또 뭐 마음이 많이 지금 불편한데도 또 이렇게 낭독회를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를 한번 맞이해 주세요. 엄마 꿈 메신저 최세린 작가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 앞에서 하신 5분의 성우님들이 사실은 저의 아들이 아주 많이 아파요. 그래서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제가 일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프로고, 흔히 이제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똑소리 나게 어떤 일도 잘 해낼 수 있지만 엄마라는 역할은 하고 싶다고 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역량과 상관없이 발생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사실은 저도 지금 번아웃이 와서 사실은 이 낭독회를 오기 위해서 병원에서 링겔을 빼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김홍미 성우님을 이하 다른 분들의 그런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싶고요. 죄송합니다. 하나 확실한 건 인간의 입술은 그가 마지막으로 발음한 단어의 형태를
보존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좋아하는 이기주 작가님의 일상의 온도라는 말의 오늘의 메시지인데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 사람은 누구나 다 인생의 곡선이 있습니다. 그 곡선에서 상승이 있고 하강이 있다면 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바닥인데 그래도 저를 지탱해 주는 건 아침에 눈을 떠서 비록 병원에 누워 있어도 새벽 수업을 할 수 있고 저녁에 눈을 감을 때 감사의 기도로 감사의 일기를 쓸 수 있는 건 앞에 계신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한 그 세월들이 저를 이렇게 굳건하게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이대로 있다가는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틀 동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고 싶은 걸 할 때 오늘 제가 읽고자 하는 제 메시지도 있지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했을 때 가장 저다운 모습이고 가장 힘든 상황을 이겨냈습니다.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저처럼 인생의 하강 곡선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단연코 낭독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엄마 꿈 메신저이고요. 28년차 영어 강사입니다. 그 독서와 육아와 관련된 자격증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그중에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하브루타, 독서 지도사, 독해력 지도사, 그리고 영어에 관련된 자격증은 어지간한 거는 제가 다 1세대일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요.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저의 하나의 노력이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28년째 저는 영어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제 책의 한 꼭지는 마음의 소리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박수 한번 주세요. 제가 부족하더라도 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숨겨질까요? 초등학교 2학년 때의 일이다. 운동장 조회 시간에 갑자기 내 이름이 불렸다. 나는 이유도 모른 채 단상에 올라갔고 담임 선생님께서는 내 일기장을 전교생 앞에서 읽으라고 하셨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일기 쓰기 저학년부 상을 받기 전에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직접 읽게 하신 것이었다. 그때의 일기 내용은 대략 이렇다. 말이 없으신 아빠는 술을 즐겨 드신다. 아빠가 술을 많이 드시는 날이면 내가 좋아하는 간식을 사오신다. 오늘은 검은 봉지에 새우깡이 아닌 족발이 있었다. 설인, 아빠야, 일어나! 볼을 비비며 속삭이는 듯한 아빠의 거친 하지만 부드러운 목소리가 나는 좋다. 고약한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난 아빠의 목소리가 좋다. 눈을 비비고 일어나 아빠가 준 커다란 족발을 맛있게 먹었다. 얘기를 다 읽고 나자 여기저기 막 웃기 시작했다. 나는 예나 지금이나 솔직하고 남을 신경 쓰지 않는 성격이다. 수군거리는 아이들과 달리 나는 상을 받아서 기분이 좋았다. 시상식이 끝나고 교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는데 둘째 오빠가 우리 반으로 왔다. 짜증 섞인 말투로 부끄러웠다며 왜 그런 얘기를 썼냐고 다시는 그런 이야기를 쓰지 말라고 말하며 가버렸다. 정확히 말하면 협박이었다. 기분이 나빴다. 내 감정과 일상을 솔직히 쓴 거였는데 그게 왜 창피했을까? 오빠만 아니었다면 난 따져 물었을 것이다. 그 이후로도 나는 내 일상을 솔직히 썼다. 지금에서 말이지만 난 하고 싶은 건 꼭 해야 직성이 풀리는 아이였다. 단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다. 어릴 때의 나는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았다.
아빠의 성격을 그대로 물려받아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냥 꾹 참았다. 다툼을 벌이기보다는 손해를 보는 편이 훨씬 좋았고 조용하며 차분한 성격이었다. 수업 시간에 책을 읽을 때에도 목소리에 자신감이 없었다. 발표할 때도 시선 처리를 어찌해야 할지 몰랐고 발표하고 싶어도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말할 용기가 없어서 눈치만 봐야 했다. 점점 자라면서 내 생각을 표현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일이 많고 오해가 생긴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래도 내 성격은 변함이 없었다. 내 성격의 변화는 영어를 전공하면서 시작되었다. 영어 통역을 해야 하는 과이다 보니 수업 시간의 대부분이 발표와 읽기였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힘들었다. 그래도 하나 좋았던 것은 영어로 말을 할 때 복식 호흡을 하며 노래처럼 리듬감 있게 말하는 것이었다. 합창단을 오래 한 나는 복식 호흡이 어렵지 않았다. 영어의 악센트나 인터네이션을 따라하는 것도 재미있었다. 그리고 1학년 때 회화 담당이었던 미국인 킴벌리 교수님을 만나는 것이 즐거웠다. 킴벌리 교수님은 언제나 상냥했다. 우리 과에는 외국인 교수님들이 많았는데 난 그중 킴벌리 교수님이 제일 좋았다. 내가 선생님이 된다면 킴벌리 교수님 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 괜찮아. 다시 해봐. 잘했어. 킴벌리 교수님이 가장 많이 쓰시는 말이다. 부드러운 목소리에 미소는 덤이었고 실력도 좋아서 인기도 많은 분이었다. 그분에게 인정받고 싶었다. 아니, 말을 걸고 싶었다. 영어 회화에 능숙한 친구들이 부러웠다. 나도 잘하고 싶었다. 그래서 매일 EBS 영어 방송을 들으며 공부하고 입을 떼기 시작했다. 영어로 혼자 말하는 시간이 늘었다. 회화 수업이 즐거워지기 시작했다. 1학기가 끝나고 회화 시험은 인터뷰로 진행되었다. 벌벌 떨리는 마음으로 교수님과 시험을 봤다. 예상외로 난 차분히 질문에 답했고 놀랍게도 만점을 받았다. 다른 과목들도 생각보다 결과가 좋았다. 여름방학 동안 도서관에서 회화와 토익을 열심히 공부했다. 2학기가 시작되었고 수줍었던 나는 더 이상 없었다. 우리말을 할 때보다 영어로 말하는 것이 더 신났다. 할 수만 있다면 매일 영어로 말하고 싶었다. 그 이후 내 성격은 180도 달라졌다. 프로젝트 수업에서는 조장을 맡았고 서울역이나 버스터미널에서는 보이는 외국인에게 말을 걸고 친구로 만들었다. 영어는 그렇게 타고난 나의 내성적인 성격을 외향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나는 더 이상 영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조용했던 신입생은 어느덧 3주에 한 번 머리를 염색하는 중년이 되었고 28년째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킴벌리 교수님의 온화한 미소와 상냥함을 담기 위해 매일 수업 준비와 마음 근육 쌓기를 한다. 원어민보다 영어를 더 잘 가르치기 위해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수업을 연구한다. 아이들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생길 때는 익숙한 것을 하거나 재미있을 때, 그리고 칭찬받을 때이다. 실수해도 괜찮다는 안정감을 줄 때 아이들은 주저하지 않는다. 용기를 내어 말을 하고
손을 들어 말할 기회를 얻게 된다. 나는 그럴 때마다 아이들에게 사탕과 초콜릿을 주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교실은 점점 아이들의 우렁찬 목소리로 가득 찬다. 수업이 끝날 때쯤이면 아이들은 아쉬워하며 하이파이브를 한다. 누구 하나 우울한 친구가 없다. 아이들의 얼굴이 밝다.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와 표정은 내가 받는 최고의 보상이며 칭찬이요, 에너지이다. Enjoy in English. 영어를 즐겨라. 우리 학원의 원훈이다. 아이들의 영어 실력보다 자존감을 높이는 것, 그것이 내 영어 수업의 첫 번째 목표다. 킴벌리 교수님이 부드러운 목소리에 용기를 얻고 동기부여를 받은 것처럼 나 역시 아이들에게 꿈을 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 사람들은 나의 목소리에 에너지가 있다고 말한다. 자신감 있고 똑 부러지는 목소리가 듣기 좋단다. 나의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눈을 감고 잠시 생각해 본다. 아침마다 5분, 10분 타이머를 맞추고 스트레칭과 명상을 한 뒤 감사일기를 쓴다. 그 다음 낭독과 필사를 한다. 마지막으로 하루를 계획하고 아침 독서를 한 뒤 출근을 준비한다.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다시 책을 읽고 5분 명상을 한 뒤 잠자리에 든다. 내 목소리의 자신감은 나와 내 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루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나의 아침 루틴과 독서가 만들어주는 것이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소하지만 큰 힘을 만들어내는 독서, 그 중에서도 낭독, 감사일기, 명상이 내 마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우리는 표정으로 감정을 숨길 수는 있어도 목소리로 마음을 숨길 수는 없다. 그리고 우린 그걸 안다. 긍정적인 사고와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낭독과 필사를 사람들이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영어 낭독과 필사가 루틴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알리고 함께 해야겠다. 마음을 품은 목소리는 숨길 수가 없기에 안 좋은 것들은 비우고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가는 훈련을 할 수 있는 베스트 힐링 낭독 지도사가 되고 싶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또 울고 있어서 어쩌나 했는데, 네, 또박또박 정확하게 낭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년 전에 김영수 대표님을 만났고요. 저의 첫 책 쪼가 있는 사람들의 결단을 내고 나서 아마 김영수 대표님의 인연이 닿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방에 19분이 현재 남아 계시는데요. 혹시라도 저처럼 지금 일이 힘들고 혹시라도 절망의 끝에 있다라고 느끼신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독서를 하는 것은 다 최고의 힐링이고 최고의 지혜를 쌓아가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자기 치유에 있어서만큼 낭독은 더할 나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경험하셨고 제가 현재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여러분의 인생의 보따리는 무궁무진하고 다양한 파도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있어서 누군가는 함께 또는 누군가는 혼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또는 그 아픔이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전 그것이 바로 글을 쓰는 것이고 작가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왜 내 아이는 아플까라기보다는 아픈 아이의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글쓰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저는 그렇게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혼자 글 쓰는 게 힘드시다면
낭독을 먼저 시작하시고요. 그 낭독을 통해서 낭독 과정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전자책 글쓰기를 먼저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글쓰기의 브릿지가 될 수 있는 전자책 쓰기는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했고 앞에 있는 5분의 작가님들도 해내셨습니다. 그리고 라스가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만들었거든요. 저희 이 책의 주제는 낭독, 감사, 그리고 칭찬이었습니다. Read aloud, 낭독이고요. Appreciate, 감사입니다. 또 마지막에 smile, 미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팍팍하고 힘들고 또 위로받고 싶다면요. 저도 요즘 루이스 헤이 선생님 책을 많이 읽거든요. 원서로는 Heart Touch예요. 내 마음을 치유하는 생각. 그 Heart Touch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산드라님 준비되셨나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언제든지 툭 치면 나올 수 있어야 되는 영어라고. 자, 저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언제나 긍정적으로 저 자신을 표현합니다.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지금 한 2주간 손나서 오는데. I'm a 괜찮습니다. yes person. Yes, I'm a yes person. I'm a yes person. 그 다음이요. I express myself in positive ways. 나는 언제나 긍정적으로 나를 표현하고요. I love and accept myself exactly as I am. 나는 내 어떤 모습이든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사랑합니다. 이것이 루이스 선생님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말이 됐든 영어가 됐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주변의 힘든 일들을 표현하시고 때론 저처럼 이렇게 울부짖을 수 있는 용기가 없으시다면 저는 낭독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제가 그동안 울고 싶었던 제 울음들이 여러분들의 글 속에 또 여러분의 응원 속에 많이 치유된 듯합니다. 덕분이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의 5명을 보면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브라이언 트라이스가 했던 말인데요. 저는 김영수 대표님 그리고 저와 함께 했던 작가님들 그리고 제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낭독하는 저의 어린 친구들 이 모든 친구들에게 늘 에너지를 받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긍정의 에너지를 받고 싶다면 주저하지 마시고요. 토요일 낭독, 월요일 낭독 그리고 낭독 과정을 수료하시고 여러분 당당히 작가로서 여러분이 희망찬 내일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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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여기 6인의 낭독가 그리고 송정희 우리 작가님도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낭독을 못 하신다고 하셨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상황이 괜찮으면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우리 김웅미 작가님, 산드라 작가님, 최소린 작가님, 그리고 주영 작가님, 희진 작가님, 그리고 정희 작가님,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윤희 작가님까지 모두가 작가가 되었죠. 우리가 종이책으로 쓰면은 힘들어요. 언제 220페이지는 써야 되는데 힘들죠. 근데 전자책으로 또 공동으로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또 작가가 되었죠. 3꼭지 썼죠. 내가 낭독을 하면서 내가 겪었던 거. 그리고 주어지는 미션, 이게 필사들, 소감 적기, 필사, 한 줄 적어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의 글쓰기 실력을 늘려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또 이제 강의 시간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거 왜 시키냐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여러분이 글을 써보니까 어때요? 내가 김영수 대표가 그것을 왜 시켰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글을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내가 한 줄씩 썼던 것이 내 머릿속에 박혀 있고 내가 그 문장을 나도 모르게 갖다 쓰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정말 감동의 도가니였어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내가 우리 글 쓴 작가님보다 더 힘든 상황이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꿈과 목표, 희망, 낭독이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인도를 해줍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최소린 작가님 병원에 누워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책임감, 사실
내 몸이 의사가 이러다가 죽을지도 모른다. 이러는데 누가 여기 와서 앉아 있겠어요? 그냥 병원에 링겔을 꽂고 있죠. 근데 여러분 앞에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려고 여기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아들도 너무 많이 아프고 이 상황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지금 어디 있겠어요? 먼저 아들을 보내고 엄마도 요양원에 계시고 저도 엄마 혼자 집에서 지내고 또 아이 셋 뭐 키우면서 직장 다니는 우리 또 아이 셋 맞죠? 산드라님 또 이희진 대표님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에게 삶에 용기를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독을 했을 때는 뭐 감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나 울어야지 하고 눈물이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느껴지니까 이게 눈물이 나는 거죠. 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우리 주옥의 목소리 감사합니다. 마음을 울리는 낭독 행복합니다. 이번 주 낭독회 합니다. 미디어센터에서 10시에. 근데 이 좋은 낭독을 안 오시면 어떻게 안 오시면 참여를 하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미디어센터 제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시간이 좀 나면은 오후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1시에 시간이 나면 바꾸면 좀 참여가 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좀 바꾸려고 보고 있는데 아직 없어요, 그거는. 네, 그리고 우리 신옥희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 TV에 출연하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또 관찰하시고 듣고 하셨는데 이분 너무 감사해서 땡큐 새삼호 몇 시에 일어나세요? 저는 4시 40분에 있나요? 일어나서 다음 코너 뭐 참여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네, 5시에 챌린지를 해요. 그렇군요. 그러면 안 되겠네. 그러면 건강독서 모임 4월 달에 건강독서 모임 네, 10,000원에 참여할 수 있는 수강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내 몸이 제가 건강독서 모임을 시작한 이유는 다 아파요.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건강독서 모임을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내 건강을 지키고 나와 함께하는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죠. 낭독을 해도 건강해져요. 그러면 월요일, 목요일 날 건강독서 모임에 참여를 한다고 하면 네, 이 시간대는 어떻게 되나요? 6시 30분에서 7시 반이에요. 아침이요? 네네, 월요일, 목요일 6시 반에서 7시 반. 10개월만 하면 여러분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아프다. 죽을 병은 없어요. 죽을 병은 없어요. 죽을 책이 지금 사람도 네, 이 책을 준비해서 이 책은 월요일 날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현재 3월달 책이고 4월달 책은 암은 병이 아니다. 이 책이에요. 네, 암은 병이 녹화는 아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